네,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미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게임주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들어보실 텐데요. 브리핑 먼저 체크해보고 오겠습니다. 권비정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크래프톤이 신작을 발표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출시 무려 40분 만에 스팀 최고 인기 1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패권 다툼의 관세 변덕에도 벗어날 수 있다는 매력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가 출렁이고 있지만 이 증권가들은 긍정적으로 크래프톤 평가했는데요. 이번에 출시한 게임 인조이 함께 살펴보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 심즈를 아시나요? 인간의 삶을 현실적으로 구현한 게임으로 게임한 인물 등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상황을 구축하는 게임인데요. 이번에 크래프톤이 개발한 인조이도 이와 비슷한 게임입니다. 한국판 심즈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게임 속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다른 인생을 살아보는 인생 시뮬레이션이죠. 특히 인조이는 그래픽이 무척 뛰어나서 정말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질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서울을 모티브로 해서 서울의 홍대 거리 그리고 강남역 거리를 실사화하기도 했습니다. 인조이는 지난 28일 정식 출시 전에 얼리 액세스, 즉 앞서 해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는데요.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출시 이후 40분 만에 최고 인기 게임 1위를 기록했고요. 또 최고 동시 접속자 수 8만 7천 명까지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용자들로부터도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게시된 리뷰 8,000개 중에 84%가 긍정적인 성격을 띠면서 특히 캐릭터 커스터마이징과 또 그래픽에 대한 호평이 주를 이뤘습니다. 증권사들은 인조의 초반 반응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인조의 출시 후에 연착륙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상승 가능성에 주목하자라고 리포트를 냈고요. 대신증권과 DS투자증권은 배틀그라운드, 이 크래프톤의 효자 종목이죠. 이 배틀그라운드의 성장에 주목했는데요. 특히 24년에 배틀그라운드 돌풍이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이 배틀그라운드의 역대 최대 실적을 강조했습니다. DS투자증권 그리고 삼성증권도 인조이의 순조로운 시작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인조이의 정식 출시 전인 만큼 이번 반응에 목표가를 서둘러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DS투자증권은 목표가를 56만 원으로 신규 제시하게 했지만 다른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목표가 45만 원에서 48만 원 수준을 유지했고요. 다만 신한투자증권은 주말 중에 콘텐츠 부족으로 인해서 인조이의 부정적인 평가가 다소 증가했다면서 첫 주말 트래픽이 하락세를 보인 점은 아쉽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크래프톤의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신작 일정과 함께 관세에서 자유로운 점, 또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올해 게임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좀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부터 이제 공매도 재개가 시작이 됐는데 게임주는 과거에 이제 공매도 허용 당시에도 이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었고 이번 공매도 재개 이슈는 어떻게 영향 보십니까? 일단 게임주들이 과거에 그렇게 공매도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거는 어쨌든 신작의 성패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이 굉장히 컸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공매도 재개에 따른 게임주의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올해 연내로 봤을 때 연말 또는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 대형 신작들의 출시 일정이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 2분기를 앞둔 구간에서 공매도에 좀 타겟이 될 만한 게임주는 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공매도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업계에서 게임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보수적입니다. 투자 의견을 하향으로 낮추고 있고 앞서서 브리핑에서 크래프톤 신작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다가 오늘은 좀 큰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 게임주 주가를 올리는 건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작이 막상 공개가 됐을 때 좀 흥행몰이를 해야 오를 것 같은데 이 게임주의 반등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게임주의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첫 번째로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신작이 얼마나 잘 나왔
나왔던가 아니면 기존 짝의 매출 반등에 대한 이런 실적에 대한 측면이 두 번째로 있을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연내 또는 내년도 상반기에 좀 대형 신작들이 있는 대부분의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상반기에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금 인조이라는 신작을 출시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신작의 성과 추이에 따라서 이제 주가는 향후에 좀 움직일 수 있고, 두 번째로 시프트업 같은 경우가 2분기에 니케 중국이나 아니면 스텔라 블레이드 PC 확장과 같은 이런 모멘텀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크래프톤과 시프트업 이 두 개를 위주로 좀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래프톤과 시프트업 상반기에 주목하고 계신다. 그 코스피 추풍 낙엽 속에서도 그래도 크래프톤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좀 강한 상승세 나타났다. 오늘 좀 하락폭이 좀 큰데 신작 인조이가 어쨌든 앞으로 주가 향방에 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계시고,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인조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좋은 지표와 함께 시작을 했죠. 그러나 주말간에 이런 동시 접속자 수와 같은 트래픽 네. 지표가 살짝 내려오면서 오늘 이제 주가 조정으로 좀 크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스팀에서 완전히 정식 버전이 출시됐다라기에는 얼리 액세스로 좀 출시가 되었다 보니까 아직은 컨텐츠적으로 봤을 때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DLC와 같은 추가적인 컨텐츠 업데이트를 통해서 트래픽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그런 잠재력은 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나,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에서는 어쨌든 폭발적인 이런 트래픽 네. 지표가 지속되는 거를 좀 기대를 했다 보니까 단기 조정은 좀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1분기 자체를 놓고 보았을 때 기존 메인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PUBG IP의 매출이 반등세가 굉장히 좀 뜨거웠던 상황이다 보니까 1분기 실적 호조를 가지고 저는 2분기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까지 좀 주가상으로는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짝 흔들리지만 그래도 크래프톤 점진적인 우상향의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보니까 최근에 게임 내 체류 시간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을 많이 들여서 오랜 시간 게임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게 대세였다면 요즘에는 굉장히 짧은 플레이 시간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 트렌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요즘 저희 네. 게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콘텐츠를 즐김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저만 하더라도 숏폼을 요즘엔 굉장히 많이 네, 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볼수록 유저들이 모든 콘텐츠를 즐김에 있어서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쓸 것인가에 대한 이 트렌드가 이전보다 더 적은 시간을 들이고 더 적은 비용으로 플레이를 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게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건데, 게임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한 판에 오래 걸리는 그런 게임들보다, 그리고 네. 이전처럼 하루에 몇 시간씩 시간을 들여서 RPG와 같이 제 캐릭터를 키웠던 이런 게임류보다는 단판형 게임, 그것도 한 판 소요 시간이 10분, 길어야 20분 정도에 해당되는 이런 게임들로 지금 선호가 좀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PC 게임들 중에서는 지금 카운터 스트라이크나 펍지와 같은 이러한 슈팅류 단판형 게임들에 대해서 운영사들이 결국 게임사 입장에서는 한 판의 속도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유저들의 호응도 이끌고 매출도 줄지 않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관찰이 되고 있는 거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펍지라는 이 IP에서 갖고 있는 본인들의 강점을 굉장히 잘 살리고 있다라고 네.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인조이 신작 모멘텀도 있고 앞으로 이제 실적에 좀 주목을 해봐야겠는데, 크래프톤 올해 실적 모멘텀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작년에 펍지라는 이 IP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면서 실적 모멘텀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한 해였다라고 한다면, 올해 작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 역시도 성장을 지속은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펍지 자체가 작년에 트래픽이 50% 이상 올라오고 이런 게 올해에도 그만큼 올라올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용자의 좀 잠재적인 유저층은 향후 하반기 이후에 좀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UGC라는 컨텐츠를 새롭게 출시를 할 예정이에요.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라고 한다면 유즈맵과 같은 이런 기능들이 올해 하반기 이후에 좀 출시가 될 예정인데, 네. 그러면 결국 슈팅을 즐겼던 이러한 유저층뿐만 아니라 일반 게임 장르, 그러니까 아케이드 게임을 즐기고 싶은 이런 장르
유저층 모두 네. 좀 포괄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잠재 유저층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 이후에 펍지의 이러한 Q단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실적단의 모멘텀도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께서 앞서서 쇼폼을 좀 즐겨보신다라고 언급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요즘 트렌드 자체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도파민 중독되어 있다. 도파민 시대에 짧은 시간 안에 성취감을 느끼는 게 많은 분들의 선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치형 게임 시장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가장 탑픽 종목으로 시프트업을 꼽아주셨어요. 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방치형 게임이 네.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바일에서 먼저 이런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AFK 아레나와 같은 이런 게임들이 나와서 저희가 뭐 이전에 RPG, 리니지 같은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하루에 뭐 3시간 뭐 이렇게도 접속을 해서 꾸준하게 해야 됐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좀 심적인 그런 부담까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모바일이나 PC 게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접속을 하더라도 충분히 게임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류의 게임들이 되어가고 있는데 하루에 한 번 정도 접속을 해서 캐릭터들을 이런 식으로 키운다라고 할 때 결국에 어쨌든 사람들이 키우기를 원하는 거는 예쁘고 좀 잘생긴 이런 캐릭터들을 좀 키우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서브컬처랑 좀 맞닿아 있는데 이런 서브컬처 장르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게임사들이 추후에 리레이팅이 될 만한 포인트들이 있는 거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서브컬처 장르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그런 게임사가 시프트업 그리고 넥슨 게임즈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시프트업과 크래프톤을 비롯해서 개별 종목에 좀 집중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상반기 게임주에 대한 전략이 좀 궁금해집니다. 최근에는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관세 타격을 덜 받는 섹터로 게임주가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상반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게임주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방식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신작 모멘텀에 대한 부분, 네.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겠죠. 신작 모멘텀에 대한 부분을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분기에 지금 당장에 신작 모멘텀이 있는 시프트업, 니케 중국과 스텔라 블레이드 PC 출시를 앞두고 있죠. 네. 이 게임사 정도를 신작 모멘텀 측면에서의 상반기 접근이 가능한 그런 게임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하반기 이후에 좀 접근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한다면 실적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래프톤 정도가 펍지에서의 트래픽과 매출 자체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있다 보니까 크래프톤 정도를 좀 상반기에 좀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측면에서는 크래프톤이 상반기에 좀 유망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인터넷주 얘기로 돌아가겠는데요. 연구원님께서 뭐 아까 쇼폼 시청에 대한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쇼폼 시청에 따른 이제 도파민 중독이 쇼핑 시간까지 감소한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서 네.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보다 덜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덜 시간을 들이고 덜 심적인 노력을 쓰는 이러한 방식으로 좀 변화해가고 빨리빨리 해야 있다라고 되는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제가 뭐 리포트에도 써놨던 그런 좀 장표가 있습니다만 국내 커머스 앱들의 체류 시간 자체가 실행당 체류 시간 자체가 최근 5년, 6년 사이에 보시면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람들이 쇼핑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덜 생각을 하고 그냥 빠르게 구매를 하고 나오길 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쿠팡 역시도 이렇게 체류 시간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 같은 경우는 GMV의 성장을 계속 가져갔던 걸 생각을 해보면 단위 시간당 발생 GMV는 오히려 좀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AI 기반으로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적시에 적절한 물건을 앞에다 찾아주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소비를 이끌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러한 좀 트렌드 변화 그리고 쿠팡이 잘하는 것을 좀 따라하기 위해서 이번 3월 12일에 출시를 한 게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게임도 그렇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쇼핑을 할 때도 노력과 시간을 좀 최소화하는 빨리빨리 하는 그런 트렌드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이버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 최근 네이버 주가가 뭐 그렇게 우상향을 그리지 않아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추가적인 상승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네. 네.
네이버가 최근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던 좀 큰 요인은 네. 어쨌든 글로벌 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AI 관련된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들이 조정 폭이 굉장히 컸었죠. 그런 좀 수급 측면에서의 이슈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실적 측면에서는 지금 상반기 그리고 올해 전체로 보았을 때 크게 문제가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반기 그리고 26년도 실적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커머스 측면에서의 실적 호조가 전체의 실적 서프라이즈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잠시 언급드린 플러스토어 앱을 출시하고 나서 일간 다운로드 수도 10만 건 이상이 좀 나오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트래픽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거에 따른 네이버의 국내 GMV 그로스가 향후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로 가면서 가파르게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부터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에서의 수수료를 인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네이버 커머스 내에 있는 중개 및 판매 매출의 그로스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상반기 내에서는 지금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네. 좀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이버 밸류에이션의 매력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인터넷 중소형주 토픽으로는 또 카페24를 꼽아주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리고 글로벌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더 좀 쇼핑을 함에 있어서도 노력을 좀 덜 들이고 네. 이런 걸 원하다 보니까 이전보다 리뷰를 일일이 비교를 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리뷰에 대한 것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뉴스들에서 이제 종종 나옵니다만 대부분 플랫폼에서 리뷰 조작과 같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지금 사람들이 좀 원하는 그리고 향후에 좀 변화해 나갈 그런 방향성 중에 하나가 이거를 내가 일일이 찾아가지고 물건 그리고 플랫폼을 믿을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거를 추천을 해주는 해당 카테고리에서 전문가가 있고 추천을 해주는 네. 전문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추천을 해주는 제품을 그냥 믿고 사자. 그러면 이 추천인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들에 대한 히트레이쇼만 따진다라고 하면 좀 편하게 저희가 쇼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 쇼핑이 뜨게 되는 것인데 이런 좀 크리에이터 기반의 라이브 쇼핑이 가장 활발하게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게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 쇼핑으로 네. 보시면 되고 국내에서는 유튜브 쇼핑이랑 거의 가장 긴밀한 좀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유튜브 쇼핑 GMV가 올라왔을 때 매출단에 직접적인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게 카페24이기 때문에 저는 카페24를 중소형주 중에서는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카페24의 가장 큰 모멘텀이 유튜브 쇼핑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 쇼핑 저희가 뭐 제품 하나만 검색해도 최근에는 알고리즘이 계속 뜨면서 더 좋은 제품을 계속 눈앞에 띄워주지 않습니까? 유튜브 쇼핑의 시장 언제까지 얼마나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유튜브 네. 쇼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이제 국내에서의 라이브 커머스 침투율이 아직 뭐 3% 이 정도의 위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28년도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5%, 30년도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6%대까지 라이브 커머스 시장 침투율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유튜브가 2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6조 원, 3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3조 원의 라이브 커머스 GMV를 올려가면서 국내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30년도에 40%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도 잘 지켜보셔야겠고 인터넷주 전반적으로 이제 상반기 투자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 상반기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매도가 지금 재개가 되었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굉장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경쟁사와 달리 밸류에이션이 지금 뭐 16년도 이후로 했을 때 최하단에 위치를 하면서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확실히 뭐 그들이 20배 이상이라고 한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18배 정도로 좀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결국 실적 측면에서의 모멘텀도 앞서 말씀드린 커머스 호조에 따라서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네이버를 좀 가장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 이후에는 결국 26년도에 실적 모멘텀이 어디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안점을 두고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커머스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이 모멘텀을 끌고 가야 된다. 타픽으로 네이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인터넷주 그리고 게임주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미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